여러분, 혹시 휴대폰 가게에서 공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동네마다 새로 생긴 대리점들이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온갖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은 그런 속임수에 당하지 않고 오히려 판매원을 제대로 참교육시킨 한 어르신의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박철수 어르신은 72살이신 분인데요.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 치고 나오시는 길이었습니다. 날씨도 참 좋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그런 평화로운 오후였죠. 박 어르신은 집에 가서 손자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그날따라 마트에 들러서 과일 좀 사가려고 걷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길 한복판에 새로 생긴 휴대폰 대리점이 보이더라고요. 간판도 번쩍번쩍하고 풍선도 매달려 있고 젊은 직원들이 밖에 나와서 행인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26쯤 돼 보이는 젊은 직원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왔어요. 아버님, 아버님, 잠깐만요. 하면서 손을 흔드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원래 성격이 좀 온화하신 분이셔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없으셨어요. 왜 그러나? 하고 멈춰 서셨죠. 그러자 그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마치 친손주 대하듯이 말을 거는 겁니다. 아버님, 지금 쓰시는 휴대폰 좀 보여주세요. 어머, 이거 너무 오래된 기종이시네요? 이거 요즘 통신사에서 지원 안 해줘서 곧 먹통될 수도 있어요. 박 어르신이 자기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보니까 확실히 좀 오래됐어요. 한 5년 정도 쓴 기종이었거든요. 그런데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셨는데 갑자기 먹통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조금 불안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잘만 쓰고 있는데 하고 물으셨죠. 그러자 직원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겁니다. 아버님, 요즘 오지로 다 바뀌면서 옛날 기종들은 서비스 종료되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마침 정부에서 어르신들 디지털 격차 해소한다고 지원금 엄청 나왔어요. 딱 오늘까지인데 들어오시면 공짜로 최신 폰으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공짜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박 어르신도 솔깃하셨어요. 요즘 물가도 오르고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라 공짜라는 말만큼 달콤한 게 없잖아요? 정말 공짜인가? 나라에서 준다는 거지. 하고 물으셨는데 직원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딱 한 대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안 오시면 다른 분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하면서 은근히 압박을 주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그럼 빨리 가야겠네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최신 스마트폰들이 진열돼 있고 다른 쪽에는 상담 테이블이 서너 개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셨는데 다들 직원 말을 열심히 듣고 계셨어요. 박 어르신을 안내한 직원은 이름표를 보니까 김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대리가 박 어르신을 제일 안쪽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의자를 빼주고 물까지 따라주는 겁니다. 아버님, 편하게 앉으세요. 금방 처리해 드릴게요. 정말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좀 이상할 정도였죠. 김 대리가 컴퓨터를 켜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좀 알려주세요. 지금 쓰시는 통신사는 어디세요? 박 어르신이 하나하나 대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정말 공짜 맞지? 하고 재차 물으셨는데 김 대리는 웃으면서 당연하죠. 기계값은 완전 영원입니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하고 장담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박 어르신은 조금 안심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 잘 챙겨주는구나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말이죠. 김 대리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책상 위에 펼쳐놓는 겁니다.
A사 용지가 한 대여섯 장쯤 됐을까요? 글씨는 엄청 작았어요. 아마 8포인트도 안 되는 크기였을 겁니다. 박 어르신이 돋보기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셨는데도 잘 안 보이셨어요. 이게 뭔가? 하고 물으셨죠. 김 대리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서류예요.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서명이 필요하거든요.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서둘러 넘기려고 했습니다. 김 대리가 설명을 시작했는데 말이 엄청 빨랐어요. 여기 보시면 공시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통신사에서 주는 건데 35만 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제휴카드 할인이 또 15만 원 있고요. 추가 보조금이 20만 원 더 나와요. 합치면 70만 원인데 이 폰 출고가가 딱 7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공짜인 겁니다. 숫자가 막 튀어나오니까 박 어르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공시지원금, 제휴카드.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70만 원 폰을 공짜로 준다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김 대리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아버님,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휴 카드를 만드셔야 하는데 이 카드로 매달 10만 원씩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금제는 저희가 권장하는 걸로 가입하셔야 해요. 월 8만 9천 원짜리인데 데이터 무제한의 통화도 무제한이에요. 요즘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시잖아요. 그럴 때 딱 좋습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쓰시는 요금제가 월 3만 원대였거든요. 8만 9천 원이면 거의 3배나 비싼 건데 이게 좀 부담스러우셨어요. 그건 좀 비싼 것 아닌가? 나는 전화도 별로 안 하는데. 하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김 대리 표정이 살짝 굳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이 요금제로 해야 공짜가 되는 겁니다. 다른 요금제 선택하시면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기계값 내셔야 돼요. 그럼 50만 원 넘게 나와요. 차라리 8만 9천 원씩 2년만 쓰시는 게 훨씬 이득이죠. 계산해 보세요. 기계값 50만 원 내는 것보다 월 5만 원 정도 더 내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박 어르신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숫자가 막 오가니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김 대리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결정 안 하시면 다른 분이 가져가세요. 진짜 마지막 한 대거든요. 오늘 이벤트 마감이라 내일부터는 이 혜택 못 받으십니다. 시간 압박까지 들어오니까 박 어르신도 조급해지셨어요. 그럼 오늘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셨던 겁니다. 김 대리가 펜을 건네면서 여기 서명란에 사인만 해주시면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신분증 있으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려는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박 어르신이 신분증을 꺼내다 말고 잠깐 멈추셨어요. 그리고 김 대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으셨습니다. 잠깐만. 그럼 이 요금제는 얼마 동안 써야 하나? 김 대리가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서 그건 48개월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박 어르신이 4년이나? 그럼 내가 8만 9천 원씩 4년을 내야 한다는 거 아닌가? 하고 따져 물으셨죠. 김 대리는 네, 그렇긴 한데 요즘 다 그래요. 할부 개월 수가 길어진 거죠. 대신 기계값은 안 내시잖아요. 하면서 둘러대는 겁니다. 박 어르신 머릿속에서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8만 9천 원 곱하기 48개월이면 427만 2천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제휴카드로 매달 10만 원씩 써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48개월이면 480만 원이에요. 합치면 900만 원이 넘는 돈을 4년 동안 쓰게 되는 거잖아요? 70만 원짜리 폰 공짜로 받으려고 900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어르신은 숫자에 약한 분이 아니셨어요. 젊었을 때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셨던 분이거든요. 계산이 빠르셨죠. 이복의 청년, 그럼 결국 나는 4년 동안 900만 원 넘게 쓰는 건데 이게 어떻게 공짜인가? 하고 물으셨어요. 김 대리 얼굴이 굳어지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계값이 공짜라는 거지. 요금은 어차피 내셔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요금 내고 계시잖아요? 하면서 말을 돌리는 겁니다. 박 어르신이 나는 지금 3만 원대 내는데 8만 9천 원은 거의 3배야. 그럼 차액만 해도 매달 6만 원씩 더 내는 건데 48개월이면 288만 원이 더 나가는 거 아닌가? 하고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김 대리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다 만족하시면서 쓰고 계세요. 하면서 옆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막 서류에 도장 찍고 계셨거든요. 박 어르신이 그쪽을 보시다가 다시 김 대리를 보면서 그분들이 만족하는지 어떻게 아나? 자네가 물어봤나? 하고 물으셨죠. 김 대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저희가 사후 관리도 잘하고 있어서 하면서 얼버무리는 겁니다. 박 어르신이 서류를 다시 꼼꼼히 보기 시작하셨어요. 돋보기를 코에 걸치고 한 줄 한 줄 읽으신데 김 대리가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아버님, 시간이 좀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시고 해서 하면서 재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박 어르신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급한 건 자네지. 나는 안 급하네. 계약서는 제대로 읽어야지. 하시면서 계속 읽으셨어요. 그러다가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제휴 카드 실적 미달 시 지원금 회수, 이런 문구들이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뭔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오는데? 하고 물으셨어요. 김 대리가 머뭇거리다가 그건 남은 할부금의 30% 정도 됩니다. 하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 어르신이 30%면 만약 1년 쓰고 해지하면 얼마나 되는 건가? 하고 따져 물으셨죠. 김 대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대략 8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박 어르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80만 원? 공짜로 준다는 폰 때문에 해지비로 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김 대리는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지 안 하시면 되죠. 4년만 쓰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박 어르신이 4년 안에 내가 아프거나 폰이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위약금 내야 하나? 하고 물으셨어요. 김 대리는 그런 경우는 통신사에 문의하셔야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확실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어요. 공짜라고 해놓고 온갖 조건과 함정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박 어르신이 제휴 카드 조항도 읽어보셨어요. 매월 10만 원 이상 사용 시 1만 5천 원 할인 적용, 미달 시 해당 월 할인 미적용 및 기지급 할인의 관수,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잠깐, 이거 무슨 말인가? 10만 원 못 쓰면 할인도 안 해주고 전에 할인받은 것까지 다시 내라는 거야? 하고 물으셨습니다. 김 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서 꼭 10만 원씩 쓰셔야 해요. 안 그러면 손해보십니다. 박 어르신이 나는 한 달에 카드를 5만 원도 안 쓰는데 억지로 10만 원씩 쓰라는 거 아닌가? 필요 없는 물건도 사야 한다는 건가? 하고 따졌습니다. 김 대리는 점점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카드 많이 쓰시잖아요.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박 어르신이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현금 쓰는 게 편해서 카드 거의 안 써. 그리고 장은 며느리가 보는데 내가 왜 카드를 10만 원씩 쓰나? 김 대리는 답변할 말이 없었어요. 아버님, 그래도 이게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하면서 우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완전히 확신하셨어요. 이건 사기라고. 박 어르신이 주머니에서 본인 스마트폰을 꺼내셨어요. 김 대리가 아버님, 뭐 하시려고요? 하고 물었는데 박 어르신은 대답 없이 폰을 조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휴대폰 공짜 사기, 대리점 과다요금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소비자원 경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피해 사례들. 박 어르신이 기사 하나를 읽으시더니 김 대리한테 폰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게. 자네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것이랑 똑같은 수법이야. 공짜라고 속여서 비싼 요금제 가입시키고 제휴 카드 강제로 만들게 하는 거. 김 대리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니, 저희는 사기 아닙니다. 정식 대리점이고요. 박 어르신이 정식 대리점이면 이렇게 속이면 안 되지. 기계값 공짜라고 해놓고 요금과 카드값으로 수백만 원 받아내는 게 정당한 장사인가? 하고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슬슬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계약하던 할머니도 손을 멈추고 박 어르신 쪽을 보셨어요. 박 어르신이 일어서려고 하시는데 김 대리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박 어르신은 천천히 다시 앉으시면서 오해? 뭘 오해한 건가? 자네가 처음에 뭐라고 했나? 정부 지원금으로 공짜라고 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4년 동안 900만 원 넘게 쓰라는 거잖아. 이게 공짜인가? 하고 따졌습니다. 김 대리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기계값만 공짜라는 거고 요금은 원래 내셔야 하는 거니까. 박 어르신이 손을 들어 제지하셨습니다. 그만하게. 나를 바보로 아나? 박 어르신이 다시 폰을 꺼내서 이번에는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어요. 그리고 김 대리가 권한다는 그 폰 모델을 검색하셨습니다. 출고가가 나오더라고요. 70만 원이 아니라 58만 원이었어요. 여기 보게. 이 폰 출고가 58만 원인데 자네는 70만 원이라고 했지. 12만 원을 부풀린 거 아닌가? 김 대리가 당황해서 변명했습니다. 아, 그건 저희 매장 가격이고요. 박 어르신이 끊었어요. 매장 가격, 출고가보다 비싸게 받는 게 말이 되나? 그럼 자네네가 12만 원 더 남기려고 거짓말한 거잖아. 김 대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아버님, 그게 저희도 운영비가 있어서. 박 어르신이 운영비는 자네네가 알아서 하고 손님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지. 공정거래법 위반이야. 하고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아버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도 속은 거 아냐?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김 대리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시만요. 제가 매니저님 모셔올게요.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이때 안쪽에서 40대쯤 되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아마 매니저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박 어르신이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게 저희 직원이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했어요. 그런데 박 어르신은 사과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명백한 기만 행위고 허위 과장 광고야. 나는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이거 소비자원에 신고하면 자네네 영업정지 당할걸?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매니저 얼굴이 굳어졌어요. 녹음 의료. 박 어르신이 폰을 들어 보이시면서 여기 다 녹음돼 있어. 처음부터 공짜라고 속인 것부터 가격 부풀린 것까지 전부.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면 되겠지. 매니저는 당황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저희가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급하게 말했어요. 박 어르신은 보상, 무슨 보상? 나는 보상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폰 바꾸러 왔는데 자네네가 사기치려고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 계약서에 도장 찍던 할머니가 나도 속은 거야? 내 계약서 취소해줘. 하고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도 나도 녹음할 걸 그랬네. 공짜라고 해서 믿었는데. 하면서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매니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여러분, 진정하세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상태였어요. 박 어르신이 일어서시면서 다른 손님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짜라는 미끼로 비싼 요금제 팔아서 수수료 챙기려는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꼭 홈페이지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녹음하세요.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박 어르신 말씀을 경청했어요. 덕분에 큰 손해 안 봤네요. 하면서 인사하셨습니다. 매니저가 박 어르신께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 사무실로 좀 오시죠. 조용히 이야기합시다. 박 어르신은 뭘 조용히 해? 숨길 게 있나? 여기서 다 들으라고 해. 하시면서 거절하셨어요. 매니저는 난처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아버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박 어르신이 내가 원하는 건 간단해.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거야. 속이지 말고. 박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자네네는 지금 어르신들을 호구로 보고 있어. 나이 많으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요즘 어르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나,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하고 유튜브로 공부하고 커뮤니티에서 정보 공유해. 자네네 수법 다 알려져 있다고. 매니저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적 압박 때문에. 하고 변명하려고 했는데 박 어르신이 끊었습니다. 실적 압박. 그게 사기쳐도 되는 이유가 되나? 자네네 부모님도 어디선가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나? 그 말에 김 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박 어르신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어요. 내가 요즘 이런 일 대비해서 수첩 들고 다녀. 여기 적힌 거 보게. 하시면서 수첩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신고기관 전화번호, 계약 시 주의사항 같은 게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나는 매주 복지관에서 스마트 시니어 교육받아. 거기서 이런 사기 수법 다 배웠지. 자네네 같은 사람들한테 당하지 않으려고. 김 대리가 다시 한번 박 어르신께 다가와서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 일이 맞는지 고민했는데 오늘 아버님 덕분에 정신 차렸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일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 어르신이 어깨를 토닥이면서 그래, 젊은 사람이 양심 지키며 살아야지. 힘들겠지만 바른 길 가게.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김 대리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박 어르신이 가게를 나서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손님 몇 분이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우리도 저기서 계약하려고 했는데 덕분에 안 당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 어르신은 손을 저으면서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박 어르신은 가슴이 뿌듯했어요. 오늘 한 일이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집에 도착하니까 며느리가 아버님, 어디 갔다 오세요? 과일은요? 하고 물었어요. 박 어르신이 웃으면서 과일 사러 갔다가 폰파리들 참교육하고 왔지. 하셨어요. 며느리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셔서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라면서 아버님, 위험하신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무섭다던데. 박 어르신은 괜찮아. 나는 법대로 했고 녹음도 다 했어. 걱정 마. 하고 안심시키셨습니다. 저녁 때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인 손자와 중학교 2학년인 손녀였죠. 박 어르신이 손주들을 불러 앉히시고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 나쁜 사람들한테 속을 뻔했는데 공부한 덕분에 안 당했단다. 손자가 눈을 반짝이면서 할아버지 완전 멋있어요. 영웅 같아요. 하고 소리쳤어요. 손녀도 할아버지, 그런 거 어떻게 다 아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수첩을 꺼내서 보여주시면서 할아버지가 매주 복지관에서 공부하거든.
스마트폰 쓰는 법도 배우고 사기 당하지 않는 법도 배워. 너희들도 할아버지처럼 계속 공부해야 해.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손녀가 저도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어요. 스마트폰으로 사기꾼 잡는 방법 알려주세요. 하니까 박 어르신이 웃으면서 그래,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게. 우리 손녀도 똑똑해져야지. 하셨습니다. 식사 후에 박 어르신은 손주들한테 실제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정보 검색하는 법, 공식 홈페이지와 사기 사이트 구분하는 법, 녹음 기능 사용하는 법 같은 걸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손주들이 신기해하면서 열심히 따라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데 완전 유용해요. 손자가 감탄했습니다. 박 어르신은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거 많아. 그래서 스스로 배워야 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차를 내오면서 아버님 덕분에 애들이 좋은 공부하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사실 저도 전화 사기 같은 거 잘 모르거든요. 박 어르신이 그럼 같이 배우지 뭐. 내일 복지관 강의 있는데 같이 가자. 며느리도 들으면 도움될 거야. 하고 제안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네, 그럴게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요. 박 어르신이 손주들한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습니다. 애들아, 할아버지가 오늘 너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이거야. 나이가 많든 적든 계속 배우고 공부하면 누구도 너희를 속일 수 없어. 그리고 속이려는 사람들한테는 당당하게 맞서야 해. 겁먹지 말고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 알겠지?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할아버지 하고 대답했어요. 박 어르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각 어르신처럼 되려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됩니다. 요즘은 복지관마다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 소비자 보호 교육을 하고 있어요. 도서관에 가면 관련 책도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좋은 영상들이 넘쳐나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 공짜라고 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둘째, 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읽으세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면 돋보기를 쓰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셋째,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만, 지금만, 이런 말로 압박하면 10중 8구 사기입니다. 넷째, 중요한 계약은 녹음하세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의심스러우면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세요. 휴대폰 대리점 사기만 조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요즘은 온갖 방법으로 어르신들을 노립니다. 건강식품 방문 판매, 보험 불안전 판매, 투자 사기, 전화 금융 사기.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원리는 비슷합니다. 과장된 이익을 약속하거나 긴박함을 조성하거나 복잡한 용어로 혼란을 주는 거죠. 이런 패턴만 알아도 대부분의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박 어르신이 복지관에서 배웠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요즘은 지자체마다 어르신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기초부터 고급 활용까지, 금융 사기 예방부터 건강관리까지 다양한 강좌가 있어요. 대부분 무료이고 같은 또래 분들과 함께 배우니까 재미도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기 어려우면 자녀나 손주들한테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 배우면 더 좋겠죠? 특히 휴대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나 대형마트에 있는 매장을 이용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길거리 대리점은 웬만하면 피하세요. 꼭 대리점을 이용해야 한다면 통신사 인증 매장인지 확인하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요금제는 본인 사용 패턴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전화 거의 안 하시는 분이 무제한 요금제 쓸 필요 없잖아요? 할부도 조심하세요. 24개월이 기본인데 요즘은 36개월, 48개월까지 늘어나고 있어요. 할부 기간이 길수록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커집니다. 그리고 중도 해지하면 남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제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조건 채우지 못하면 할인이 취소되고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그만큼 쓸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만약 이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사기라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행동하세요.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 취소를 요청하세요. 계약 후 14일 이내면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일이 지났더라도 사기나 기만이 있었다면 취소 가능하니까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계약서 같은 거요.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1372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전문가들이 도와줍니다.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전화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줍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면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또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 클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사가 상주하는 곳도 많아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도움을 청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 박 어르신 이야기를 통해 전해드리고 싶었던 핵심은 이겁니다. 나이가 많다는 건 약점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의 증거입니다. 그 경험에 조금만 새로운 지식을 더하면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스마트폰 하나만 제대로 다룰 줄 알아도 세상이 달라집니다. 검색하고 비교하고 확인하는 습관만 들이면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복지관에서,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날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하세요. 나 이런 거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해결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커뮤니티 전체가 똑똑해집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조심하면 사기꾼들도 쉽게 접근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바로 서로의 보호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손주들, 자녀분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이 이상한 계약하려고 하시면 말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함께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엄마, 이거 사기예요. 하지 마세요. 하고 끝내지 말고, 엄마, 제가 이런 거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같이 배우세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건 가족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서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리고 함께 뉴스 보면서 사기 수법 공유하세요. 박 어르신처럼 당당하게 사기꾼을 물리치는 어르신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어르신들은 배움을 멈추지 마시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과 지식을 나누세요. 사회는 더 나은 교육 프로그램과 보호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요. 함께 노력하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비슷한 일 겪으신 분 계시면 위로해 주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고 강하십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준비하면 어떤 사기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